자, 이제 유럽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유럽사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유럽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대한 그 유럽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 요 그리스 지역, 여기가 터키라고 치면요, 요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 봐야 돼요. 근데 바로 시작될 수가 없고 여기를 건너가는 크레타 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이제 메소나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 섬을 거쳐서 넘어간다는 거죠. 요때 나온 문명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다 라는 거예요. 크레타 문명은 미케네 문명한테 망했고, 미케네 문명은 이후에 들어오는 철기를 쓰는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도레스인이 아니고 도리아인들이요. 도레스가 아니고 도리아인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세력을 이제 도리아인이라 하는데, 요들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이제 이 도리아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폴리스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섬들이 되게 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폴리스들이 형성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폴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높은 지역, 전쟁이 났을 때 우리도 이제 왜 전쟁 나면 산성 가잖아요. 산성처럼 높은 지역이 아크로폴리스, 밑에 평평한 지역을 아골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인들끼리는 동정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바리아라고 부르고요. 동일 언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을 개척해서 같이 동정의식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발전 과정을 한번 보면요, 이 폴리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 그들의 발전 과정인데, 이 시험에는 이 아테네 발전 과정이 가장 잘 나와요. 초창기 이제 귀족들 중심의 정치가 일어나다가 상공업이 발달하는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들이 이제 무장이 가능해진 거죠. 무장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칼도 가질 수 있고 방패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중장보병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이게 팔랑크스제라 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사각형으로 사람들 뺑 둘러서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마병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평민들의 역할이 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평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솔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귀족이니까 평민이가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4등급 나누고, 그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해서 부등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만이, 서로 간의 불만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죠. 참주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페이시스트라소스가 참주정을 하게 되고요. 그 참주 이후에 이제 클레이스 테네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테네 민주적인 조금 더 발전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족제로 돼 있던 걸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요. 500인 편의회와 가장 유명한 도평추환법. 500인 편의회는 이제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500명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한 거고, 도평추방법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참주정했던 페이스트라토스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처럼 독재자가 나오려면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독재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도자기에 이제 도자기에 이제 투표가 돼 있어요. 투표해서 이 도자기에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해서 많이 나온 사람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페이시스트라테수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팔랑크스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보병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수병이 중요해져요. 수병. 근데 수병은 주로 이제 배 밑에서 아무것도 없이 노만 저어도 참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권리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직도 이제 추첨제로 가고, 그리고 공무수령제,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공직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돈 못 벌면 못 하니까. 그래서 돈도 줍니다. 민회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주정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라면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로 가면요. 스파르타 이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인 피제베 및 헬로타이를 예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시민이 다수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훈련하고 군사적으로 하자면 이 군대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페리오코이가 이제 상업과 상공업을 종사시켰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려 하다 보니 소수가 집단 및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가봅시다. 페르시아 전쟁은 클레스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 사이에요. 보통 요거 외울 때 솔페클페를 하는데 솔론, 페이시트라토스,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클레이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이제 지중해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페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세계가 충돌하게 되는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가 폴리스 단계지만 연합을 해서 이제 마라톤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결해서 했는데 너무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아테네가 이 번영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 맞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리스 이외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나라들이 단합하자 해서 만든 게 델로스 동맹인데 이 델로스 동맹의 근거도 이제 아테네가 나중에 들고 가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강력한 해상 국가를 발전하고 이걸로 이제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파르타 중심의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생기게 되고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싸움이 터진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요거는 이제 페리클레스 때 터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내부가 이제 심해지면서 나중에 필리페 2세에게 점령되고 그 필리페 2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레산드로스가 되는 거죠. 그리스 문화는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이다. 사실 이제 그리스 문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 중심적 문화라는 거죠. 이래도 처음에는요 철학은 자연 철학이었어요.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소피스트가 나와서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철학을 찾는다는 건 지금도 과학은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말한 절대적 진리와 지금 과학에 추구하는 절대적 진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 진리를 찾는 자연 철학과 달리 인간은 좀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했는데 너무 이렇게 가니까 또 진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보편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제 이상국가도 구성하게 되고요.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윤사가 아니니까 이 사상가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연철학,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문학으로는 이제 서사시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각종 비극과 희극이 발전했고 역사로는 좀 중요해요.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게 헤로도토스, 그리고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조화 균형,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옆에 있나? 없군요.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스사는 요 정도 할게요.